이인재 의원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당선될 줄 알았어, 진짜. 신화적인 존재 아닙니까? 저쪽 바닥에서. 무려 이인재를 집으로 보낸.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셨어요. 대변인도 하셨고. 현재는 안희정의 오른팔로 이렇게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김종민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있었던 시사저널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시사저널은 그 시사저널이 아니지만 이제는 지난 총선에서 나오셔도 떨어졌는데 그때 낙선한 이유가 김용민 형인 줄 알고 사람들이 떨어뜨렸다고 얘기하고 다니셨죠. 이번에 당선 이유는 뭡니까 그럼? 제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김종민은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막말파동에 책임을 지고. 막말파동에 책임을 지고. 그게 선거한 보름 전에 시골에서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 왜 이렇게 막말을 했냐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압을 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이고 그 김용민 동생이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로 흑색 선전으로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타도였죠. 공개적인 네. 건 아니지만 네. 지역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의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또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렇죠. 전파를 하는 거죠. 김용민의 형이니 뭐 동생이니 그런 얘기가 제가 진짜로 돌았어요. 진짜로. 김용민 씨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때 유성에서 낙선하고 나서 토크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낙선자들 모아다가 네. 김용민 씨가 같이 왔는데 조금 올리면. 네, 그래서 김용민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김용민 씨가 참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미안할 건 아닌데 낙곰수 때문에 덕을 많이 봤거든 사실. 근데 이제 막판에 그게 이제 이름 때문에 조금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 때문에 또 덕을 봤다면서 거꾸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김종인, 김종민 이게 이제 네. 좀 얘기가 김종인 되잖아요. 동생이란다. 뭐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중앙당 기사를 매일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인 대표가 계속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뭔가 좀 마이너스 기사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4년 전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별 영향은 없었어요 사실. 별 영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별로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진짜 박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출구조사 지는 걸 나왔다가 역전한 거예요. 실제 개표에서. 이번에도 안 되는 거나 싶었죠? 묘한 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네. 4년 전에 제가 출구조사에서 2%를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세 부르고 다 카메라 찍어갔어요 다. 근데 한 11시쯤에 이게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12시 가까이 개표 종결됐을 때 2% 졌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에서 1%가 지니까 아 이번엔 1% 이기겠구나. 여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왜 굳이 여기를 골라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몰랐지 그거를. 저는 진짜 이인재 의원이 이렇게 뿌리가 깊은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거든요 정말. 네, 동네에서. 이번에도 뭐 거리 나가면 다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 7대 3으로 이기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1% 이기는 걸 보고 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 제가 선거 나갈 때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다가 충남 부지산 하다가 네. 대전에 있다가 이제 논산에 고향에 내려갔으니까 고향 상황을 잘 몰라요 현장을. 그 고향이라서 여기를 선택하신 거구나. 네. 실제는. 서울하고 대전에서 얘기를 보면 이인재 의원이 당선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도 되겠다. 근데 이인재 의원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 고향 논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새천년 민주당의 여당의 네. 차기 대선 주자 1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전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교동 건너갑시 등의 지원을 받는 1번 다음에는 이회창 이인재인데 아마
이인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때 고향에 금이환영을 해서 내려갔으니까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산 사람들은 다 이인재를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마음을 준 분들이 이제 선거를 4번을 했으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거두긴 했는데 그 쌀독에 쌀이 그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아이고 뭐 이인재 의원 평판 안 좋으니까 뭐 가면은 웬만한 사람 가면 되겠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알고 갔지. 안지사도 거기 고향 가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고민할 때 그래도 뭐 2년이라도 조금 있는 데니까 고향이니까 거길 가야지 뭐 2년도 없는 데 가서 출마하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하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벽을 언제 처음 깨달으셨어요? 아, 이게 잘못 왔구나. 처음.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딱 떨어진 날 그 다음 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낙선 인사를 이제 출근할 때 낙선 인사를 나갔어요. 피켓 들고. 근데 그때 제가 뭐 눈물을 별로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집사람 딱 등을 보니까 내가 왜 하필 이 동네로 와가지고. 이 동네는 아니고 네. 우리 집사람은 막 결사반대를 했거든. 출마하는 것을. 네. 보통 이제 부인들은 다 반대하죠. 설득을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해라 그래. 나는 무슨 말이냐. 나는 무조건 당선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인재 정도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근데 나보다 훨씬 밝아요. 표정이. 낙선됐는데 즐겁게 하여간 빨리 나가자 이거야. 그래서 먼저 막 챙겨서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낙선 인사한다고 서 있는데 내가 뒤에서 집사람 등을 딱 보는데 벌컥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앞에 서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 대전에 있던 그런 정세 판단이 논산에서 다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 당선 초기에 뵌 적이 있는데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 양반 또 안 될 거야. 또 안 될 거야. 근데 이번에 모시면서 꼭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희정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안희정 오른팔 맞습니까? 뭐 오른팔 왼팔 하는데 뭐 오른팔 왼팔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스크럼 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디입니까 신체 부위 중에? 그냥 안희정의 벗.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다 독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오른팔 왼팔 그 얼마나 그 정근대적인 용어입니까 그거. 누구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그 안지사도 그 싫어해. 그 얘기 나오면 맨날 저런 얘기 하냐고. 오른팔 맞네요. 오른팔은 지금 기부수. 원래 친구였대요. 대학 시절부터 맞죠? 네. 네, 오랜 시절 친구였고 첫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정무부지사. 그래서 안희정의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럼 안희정 지사는 대선 출마 언제 합니까? 그건 뭐 일단 대선 출마를 하려면 일단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언젠가 하긴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대통령 감이다 안희정이.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대통령 감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지사가요. 저는 이제 뭐 시대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해내는 힘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경험,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충청남도, 특히 충청도라는 데가 되게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 지사가 처음에 당선된 다음에 저것도 뭐 운동권 출신이고 와가지고 뭐 한 1년 있으면 또 액면이 드러나겠지 하고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재선 동안에 제가 현장 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뭐 민주당 욕하고 우리 뭐 문 대표도 욕하고 뭐 운동권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진짜 우리 할아버지들이 새누리당을 찍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안희정은 잘려, 안희정은 뭔가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안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좀 약간 이게 서울 또 이 벙커원 분위기 안 맞기도 한데 사람들에게 되게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자기 주장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해. 자기 소신은 있는데 자기 소신하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존중을 해요.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거를 경험한 분들이 안희정이 기존 정치인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안희정이 나오면 당과 관계없이 나는 밀어주겠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안 지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발휘되는 그런 능력이냐, 자질이냐, 아니면 그게 이런 정치적인 담론, 정치적인 대중에게서도 전달될 수 있는 정도의 정치 지도력이냐. 이제 이런 시험대가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안희정이 그라운드에 나오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진보적이다. 저 사람은 소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소신을 꺾거나 타협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그 반대편의 사람들한테 쟤하고는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정치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럼 2018년에 삼선 도전하나요? 그거는요. 2017년에 대선을 나오면 못하고 그때 안 나오면 당연히 해야지. 뭐. 그러니까 나오냐고요, 그때. 그건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해야지 뭐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논 안 해요, 같이? 네? 의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을 안 했다니까, 아직. 결심해서 저한테 통보를 했으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하지. 내가 들었는데 나간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직 결심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덩어리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현안들에 관해서인데 이름이 비슷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네. 안 지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내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문재인 대표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성격이 그렇죠, 또. 근데 약간 네. 뭐 그게 꼭 나온다 안 나온다의 답은 아니고. 네. 네. 그건 저도 이해가면. 그 얘기는 들으면 문재인 대표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혹은 문재인 대표를 제거한다. 어떤 가능성이 될지 몰라 저도. 어쨌든 김종인 대표 요새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이름이 비슷해서 맨날 신문을 봤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선거 때 네. 영향을 매일 미치니까. 최근에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관계가 막 시끄럽잖아요. 네.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냐고요? 누가 더 잘못했냐고요? 둘 다 잘못했다 말고 더 잘못한 사람은?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좀 취재를 해봐야지 알지. 뭐 내가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언론에서 뭐 정확하게 그걸 보도하나? 그냥 들은 얘기 단편 가지고 쓰는 건데. 아니 한때 언론계에 계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있어봤으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알지. 일부 언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는 않고 아마. 기사되는 거를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맥락이 이렇게 제껴져 있잖아요. 그걸 맥락까지 보면 달라. 속사정을 아시는 분으로서 뒤를 짐작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특히 이제 김종인 대표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 거는 분명해. 근데 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가 그것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실제 과연 뭐 그렇게 뭐 몹쓸 사람이다 아니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실제 워딩을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둘러서 했는데 그게 이제 야마가 돼서 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문재인 대표한테 좀 오해를 하신 거겠죠. 어떤 뭐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 못 만날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좀 화가 나셨든지 아니면 뭐가 좀 속이 상했든지 해서 그런 비슷한 워딩을 하셨을 텐데 내용은 다를 것 같아 제가 보면. 그러면은 세종이 가까운 동네니까 제가 여쭤보자면 이해찬 당선자는 복당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이해창 의원은 복당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해창. 이해찬.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어요. 이회창으로 들리셨죠? 그분이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나가야 됩니까? 그거 뭐 나가는 거야 본인 자유지 뭐 제가 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때가 아니니 안 나가는 게 좋다든가 아직은 뭐라든가. 그러니까 저보고 찍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뭐 나갈 수도 있지라거나 혹은 아니야 타이밍이 아직 아니야 혹은 뭐 난 상관없어라든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꼭 당선돼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얘기고 내가 저 사람을 꼭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지금 지지하거나 누구를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다. 그러면 그게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정청래는 갔나? 또 확인해야 돼 이거. 방송으로 확인할 거 갔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따가 전화로 내가 총수님한테 따로 얘기할게요. 그다지 좋은 의견이 아닌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연립정부 나오잖아요. 국민 새누리 연정 가능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새누리하고 연정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옳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걔들이. 그건 뭐 옳고 그르고 문제는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건데 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30대 내내 정치부 기자 하다가 청와대에서 그 정무, 홍보 이렇게 정치 관련 부서에 있었고 또 정무부지사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정치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느낌 같은 게 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옛날에 이인재 노무현 싸울 때 노무현이 8%였어요. 네. 그때 제가 시사전을 기자했었는데 다음 민주당 후보는 노무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신년 특집에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 흐름에서 국민의당이 그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호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볼 때 일단은 3당의 역할을 하다가 아 3당의 역할이 어렵구나. 그걸 이제 조만간 또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건 꼭 민주당 쪽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 오른팔 맞는 걸로 확인됐고요. 아 근데 그 왼팔인지 오른팔인지도 헷갈려요 자꾸. 본인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게 이분 입담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금방 느끼시겠지만 전재수 당선자가 아직도 총선 연장이라면 이번에 예전부터 여의도에 가 있어요 머리가. 예전부터 이미 당선됐어요 본인은. 당선이 실제로 안 됐을 뿐. 이번에 진짜 당선되셨단 말이죠. 앞으로 정치를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예? 언제까지 정치를 하실 거냐고. 질문이 뭐야? 내가 안 들려 잘 이게. 안 들리죠 잘. 네, 마이크 사정이 좋질 않아.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현실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네. 당선이 됐어요.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초선이 됐는데 네. 그러면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고 앞으로 내가 대권도 도전하고 그렇죠. 그런 일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안희정이 잘 나가니까 친구를 묻어가는 거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이인재 의원님이 사람들이 육선만을 기억하는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 대통령 후보를 꺾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대통령 후보 계열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로 두 번째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출마하셨을 때 득표율이 허경영 0.7%였을걸요? 네, 허경영 총재와 다퉜어요 순위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인데 그 아직 의원 아니에요. 당선자입니다 아직은. 말했잖아 여의도에 가 있다고 마음이. 예전부터. 이게 편집 세게 들어가네 정말. 이거는 편집 안 해요. 네. 아니 한 달 있다가 초선 의원 되는데 그걸 네. 좀 봐주지, 그죠? 아니 제가 이제 처음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을 좀 바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정권도 교체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좀 만드는데 또 기여를 해야 되고 나는 또 뭘 했으면 좋겠고 이런
구상들이 다 있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네. 그 구상을 아직은 털어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구상이 예를 있겠죠. 들면 내년에 네. 이제 우리가 대선을 하잖아요. 네. 대선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네. 우리 충청을 대표하는 우리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이런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의 시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봄이 왔지 않냐. 새로운 봄이 오면 새로운 꽃이 피어나야지. 그래야 새로운 열매가 가을에 열릴 거 아니냐. 이번에 안희정, 김종민 이런 새로운 인물들로 좀 정치 좀 시켜주셔라. 안희정 시켜놨더니 걱정했지만 잘하지 않냐. 안희정하고 김종민 시켜놓으면 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일단은 이제 묻어가기. 친구가 더 유명하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선거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여기서 뭐야 탁상 공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는 결국 중원 싸움이 되게 승부처다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해요. 충청, 중원이라 하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영호남의 그 인구의 차이를 수도권에서 좀 벌충하고 네. 결국 중원에서 어떤 결판이 나느냐가 2, 3%의 결판을 낸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래요. 그래 왔죠. 예. 네. 충청도에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이겼어요. 문재인 대표 때는 좀 지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 대선 때 그러면 우리 충청권이 이겨야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논산 계룡금산 유권자들이 제 그 호소에 화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안희정의 그 벗들 또는 안희정과 그 친구들 뭐 안희정의 왼팔 오른팔 뭐 가운데팔 예. 하여간 이 안희정과 같이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믿을 만하다. 그러면 내년 대선 때 우리 충청도에서 아마 우리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뭐 안희정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안희정과 가까운 또 안희정과 함께하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우리 충청권에서 이 기세를 좀 살려서 정말 안희정과 김종민 그다음에 누구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정말 안희정만큼 다들 잘하더라. 믿을 만하더라. 이거를 1년 6개월 동안 이제 만들어내고. 마음을 사는 거. 네.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아마 대선에 큰 의미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전재수 의원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총선 연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네. 저쪽은 새누리당은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카드로 충청도에서 표를 얻은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이완구 씨도 어려워졌죠. 네. 유일한 희망이 이인재 의원이었는데 이인재 의원이 이번에 조금 어려워졌어요. 반기문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그래서 이제 반기문을 동원하는데 충청권인데. 네. 반기문은 이게 현찰이 아니에요. 이게 어음이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국회의원에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정치부 기자가 됐어요. 아니면 배치 다 갔기 때문에 이제 근데 마음은 여의도에 있었는데 몸이 논산에 있으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오랫동안. 그건 아니지.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논산에다가 두고 그렇게 정치하고 이러고 내가 4개월 내내 호소를 했는데 지금 이 방송에다 마음이 여의도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속내를 드렸나? 아니 근데 반기문 총장 문제는 다들 관심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음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도 충청도에서 반기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희정 얘기보다. 근데 하지만 어음은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돈이 필요할 때는 현찰 100원이 어음 10,000원보다 더 쓸모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배지를 달고 나셔도 충청권 관련해서는 제가 이분을 모시고 계속 소식을 듣는 걸로. 오늘 역할을 잘 해주셨고요. 오른팔로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할 일은 뭡니까? 등원하고 나서. 저는 그 포럼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포럼. 어떤 포럼입니까? 분권 발전 포럼이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내용이 뭐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권, 뭐 지방 분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당위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한민국이 뭐 양극화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 모든 막혀 있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이 지체의 고비 이거를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을 나눠야 돼. 권한을 나누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량 또 역동성이 발휘돼서 충분히 선진국까지 간다고 보는데 이 상태로 계속 권한을 갖고 있으면 저는 이 고비를 못 넘을 거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과 이제 일단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것도 꼭 포함이 되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KBS, MBC 방송국 운영이 네.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아니, 네.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이 그걸 정권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은 풀었죠, 그냥. 저쪽 편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좌파가 방송을 장악해갖고 대한민국이 망했다. 네. 그 한을 10년 동안 쌓아놓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이명박 때, 박근혜 때 폭발한 거잖아요. 그 지금도 계속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 문제도 결국 핵심은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방송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진국. 독립시켜야 된다. 분권화하고.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분권인데, 그래야 분권을 해야 발전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포럼을 하나,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을 접기 때문에 분권하자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전망은 잘 모르겠어요. 뭐 노력해봐야죠. 나중에 다음에 오실 때 몇 명 모이는지 알려주세요. 본인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PPL.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치약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 사랑의 7시간이라는 행사가 있었나 보네요.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한 딴지마켓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잇몸병에 믿기 힘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마치 간증처럼 퍼지고 있는 그 화제의 상품. 이렇게 말해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할 터. 일단 한번 써보시라. 양치 후의 개운함이 아침까지 이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양심업체로 소개된 바, 기존의 닭강정이 항생제로 닭을 키우고 근본을 알 수 없는 밀가루를 써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100% 무항생제 닭, 100% 국내산 쌀가루, 100% 수제 소스, 100% 깨끗한 기름만 사용한다. 그러니 맛있을 수밖에. 라고 하는 닭강정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이 초선 의원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니가 가라 여의도, 이재정, 박주민, 손혜원, 도정환 이런 분들 쭉 초선 의원들 모시고 강연을 한대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 이재정입니다. 이재정 변호사였을 때 당시 활동을 지지해 주셨던 여러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서 있지만 마냥 응원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숙제 하나하나 되새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벙커원에서 뵐게요.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분도 나는 꿈수다로 우리가 주진이와 제가 기소됐을 때 변호사 인단에 들어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나 어릴 때 사진인데 이거? 과연 늙으면 죽어야 하는가? 우린 이미 늙었고 더 늙을 것이고 끝까지 늙어갈 것이다. 5월 가정의 달 특집 늙음. 5월 9일 정희진 계급과 나이듦. 5월 16일 박구영 늙어가는 존재의 미학. 5월 23일 하지헌 늙음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5월 30일 김용석 조르바처럼 늙어라. 늙음에 대한 4가지 시선. 늙음. 직원들이 이렇게 세게 디스를 해요? 나쁜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지.
어디서 구했지, 저 사진을?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인데. 야, 그만! 아, 이건 진주시 수곡면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취업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고, 시민의 날개 벙커에서 큰 행사 했어요. 오셔가지고 맥주 파티 크게 했고요. 앞으로 전국 조직으로 키워 나간답니다. 전국 조직으로. 그래서 대선 때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바이원, 기부원.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짠다고 다 즙이 아닙니다. 건강한 즙, 맛있는 즙. 핵꿀즙, 즙파라, 즙통령, 맛의 오르가즘.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코커스 클렌즈 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참 싸지. 이인재 의원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당선될 줄 알았어, 진짜. 신화적인 존재 아닙니까? 저쪽 바닥에서. 무려 이인재를 집으로 보낸.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셨어요. 대변인도 하셨고. 현재는 안희정의 오른팔로 이렇게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김종민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있었던 시사저널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시사저널은 그 시사저널이 아니지만 이제는 지난 총선에서 나오셔도 떨어졌는데 그때 낙선한 이유가 김용민 형인 줄 알고 사람들이 떨어뜨렸다고 얘기하고 다니셨죠. 이번에 당선 이유는 뭡니까 그럼? 제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김종민은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막말파동에 책임을 지고. 막말파동에 책임을 지고. 그게 선거한 보름 전에 시골에서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 왜 이렇게 막말을 했냐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압을 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이고, 그 김용민 동생이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진짜로 흑색선전으로 돌았어요? 네, 그게 마타도였죠. 공개적인 네. 건 아니지만 네. 지역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의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또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렇죠. 전파를 하는 거죠. 김용민의 형이니 뭐 동생이니 그런 얘기가 제가 진짜로 돌았어요. 진짜로. 김용민 씨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때 유성에서 낙선하고 나서 토크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낙선자들 모아다가 네. 김용민 씨가 같이 왔는데 조금 올리면. 네, 그래서 김용민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김용민 씨가 참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미안할 건 아닌데 낙곰수 때문에 덕을 많이 받거든 사실. 근데 이제 막판에 그게 이제 중요히 드러나겠지 하고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재선 동안에 제가 현장 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뭐 민주당 욕하고 우리 뭐 문 대표도 욕하고 뭐 운동권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진짜 우리 할아버지들이 새누리당을 찍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안희정은 잘려, 안희정은 뭔가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안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서울 또 이 벙커원 분위기 안 맞기도 한데 사람들에게 되게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자기 주장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해. 자기 소신은 있는데 자기 소신하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존중을 해요.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아,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거를 경험한 분들이 안희정이 기존 정치인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안희정이 나오면 당과 관계없이 나는 밀어주겠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안 지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발휘되는 그런 능력이냐.
자질이냐, 아니면 그게 이런 정치적인 담론, 정치적인 대중에게서도 전달될 수 있는 정도의 정치 지도력이냐. 이제 이런 시험대가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안희정이 그라운드에 나오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진보적이다. 저 사람은 소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소신을 꺾거나 타협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그 반대편의 사람들한테 쟤하고는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정치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럼 2018년에 삼선 도전하나요? 그거는요, 2017년에 대선을 나오면 못하고. 그때 안 나오면 당연히 해야지. 뭐. 그러니까 나오냐고요, 그때. 그건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해야지 뭐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논 안 해요, 같이? 네? 의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을 안 했다니까, 아직. 결심해서 저한테 통보를 했으면 2000년 민주당의 여당의 네. 차기 대선 주자 1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전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교동 건너갑시 등의 지원을 받는 1번 주, 다음에는 이회창 이인재인데 아마 이인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때 고향에 금이환영을 해서 내려갔으니까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산 사람들은 다 이인재를 찍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마음을 준 분들이 이제 선거를 4번을 했으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거두긴 했는데 그 쌀독에 쌀이 그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이인재 의원 평판 안 좋으니까 뭐 가면은 웬만한 사람 가면 되겠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알고 갔지. 안지사도 거기 고향 가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고민할 때 그래도 뭐 2년이라도 조금 있는 데니까 고향이니까 거길 가야지 뭐 2년도 없는 데 가서 출마하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하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벽을 언제 처음 깨달으셨어요? 이거 잘못 왔구나. 처음.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딱 떨어진 날 그 다음 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낙선 인사를 이제 출근할 때 낙선 인사를 나갔어요. 피켓 들고. 근데 그때 제가 뭐 눈물을 별로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집사람 딱 등을 보니까 내가 왜 하필 이 동네로 와가지고. 이 동네는 아니고 네. 우리 집사람은 막 결사 반대를 했거든. 출마하는 것을. 네. 보통 이제 부인들은 다 반대하죠. 설득을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해라. 그래. 나는 무슨 말이냐. 나는 무조건 당선된다. 내가 너무 이인재 정도는. 네. 우리 집사람이 근데 나보다 훨씬 밝아요. 표정이. 낙선됐는데 즐겁게 하여간 빨리 나가자 이거야. 그래서 먼저 막 챙겨서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낙선 인사한다고 서 있는데 내가 뒤에서 집사람 등을 딱 보는데 벌컥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앞에 서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서울 대전에 있던 그런 정세 판단이 논산에서 다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 당선 초기에 뵌 적이 있는데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 양반 또 안 될 거야. 또 안 될 거야. 근데 이번에 모시면서 꼭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희정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안희정 오른팔 맞습니까? 뭐 오른팔 왼팔 하는데 뭐 오른팔 왼팔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스크럼 짠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디입니까 신체 부위 중에? 안희정의 벗.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다 독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오른팔 왼팔 그 얼마나 그 정근대적인 용어입니까 그거. 누구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그 안지사도 그 싫어해. 그 얘기 나오면 맨날 저런 얘기 하냐고. 오른팔 맞네요. 오른팔은 지금 기부스. 원래 친구였대요. 대학 시절부터 맞죠? 네. 네, 오랜 시절 친구였고 첫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정무부지사. 그래서 안희정의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럼 안희정 지사는 대선 출마 언제 합니까? 그건 뭐
일단 대선 출마를 하려면 일단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언젠가 하긴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죠?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대통령 감이다, 안희정이.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대통령 감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지사가요. 저는 이제 뭐 시대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해내는 힘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경험,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충청남도, 특히 충청도라는 데가 되게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 지사가 처음에 당선된 다음에 저또 뭐 운동권 출신이고 와가지고 뭐 한 1년 있으면 또 이름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 때문에 또 덕을 봤다면서 거꾸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김종인, 김종민 이게 이제 네. 좀 얘기가 김종인 됐잖아요. 동생이란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중앙당 기사를 매일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인 대표가 계속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뭔가 좀 마이너스 기사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4년 전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별 영향은 없었어요, 사실. 영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별로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진짜 박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출구조사 지는 걸 나왔다가 역전한 거예요. 실제 개표에서. 이번에도 안 되는 거라 싶었죠. 묘한 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네. 4년 전에 제가 출구조사에서 2%를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세 부르고 다 카메라 찍어갔어요, 다. 근데 한 11시쯤에 이게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12시 가까이 개표 종결됐을 때 2% 졌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에서 1%가 지니까 아, 이번에는 1% 이기겠구나. 여긴 어렵다고 했는데 왜 굳이 여기를 골라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몰랐지, 그거를. 저는 진짜 이인재 의원이 이렇게 뿌리가 깊은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거든요, 정말. 네, 정부에서. 이번에도 뭐 거리 나가면 다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 7대 3으로 이기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1% 이기는 걸 보고 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 제가 선거 나갈 때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다가 충남 부지사를 하다가 네. 대전에 있다가 이제 논산에 고향에 내려갔으니까 고향 상황을 잘 몰라요, 현장을. 그 고향이라서 여기를 선택하신 거구나, 네. 실제는. 서울하고 대전에서 얘기를 보면 이인재 의원이 당선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도 되겠다. 근데 이인재 의원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 고향 논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